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2주차, 2차 시, 2주차, 2차 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결정론, 성격 구조론, 그 다음에 꿈 상징, 요거는 그림이라고 얘기했죠. 요거는 뭐가 있다? 네, 원츠. 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예, 그림은 내담자의 원츠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의식, 무의식인데요. 예, 여기 전의식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보이는 것은 의식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의식.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것은 전의식이다. 그런데 그 무의식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여러분도 알 수 없고 나도 알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무의식은 알 수 없다라고 프로이트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의식은 어떤 거냐면요. 예,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길 가다가 예, 누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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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서로 이제 이야기를 맞춰보면 아 이름이 생각나는 이제 이렇게 거의 사라지기 직전 뭔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은 어, 제가 이제 1차 시에 설명드렸듯이 해결되지 못한 해결되지 못한 욕구의 뭐라고요? 네, 저장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바다의 표면을 경계선을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얘기도 해도 돼요. 저항선. 내가 이게 이제 밝혀지면 굉장히 부끄럽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이게 너무나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터져버리면 이 무의식으로 인해서 나의 의식이 지배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뭐 불안을 갖게 되는 굉장히 이제 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 깊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저항선이 결국에는 이제 성격 구조론에서 이제 슈퍼에고 초자가 자아를 누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저항이 계속해서 이제 그 저항선을 유지하게 되는데 음, 결국 그 초자는 검열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열관. 그런데 이 검열관하고 이제 상충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검열. 그러면 이게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저항이라고 혹은 방어라고 할 수 있어요. 방어 기제. 그런데 이 자기 검열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죠. 1차 시에 어떤 거냐면 자기 검열은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아, 내가 내 스스로 나의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 말은 안 해야 돼. 이 말은 이렇게 바꿔야 돼. 뭐 이런 거짓말은 괜찮아. 라고 하는 거. 음, 등등등. 주로 이제 언어가 작동을 하는 거죠. 예, 언어가 작동해서 결국 이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자기 검열은 무엇냐? 이 저장소에서 무언가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이 검열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저장소에 있는 것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검열관은 어떤 방법으로 이 검열이 일어날까요? 주로 이제 합리적인 결국 인지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작동을 하게 돼요.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고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고는 이제 인지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단 검사할 때, 진단 검사 아니면 심리 평가라고 하는 거, 이제 척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척도 여러분 이제 설문지 이제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뭐 기타 뭐 나의 성격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설문이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설문지는 네, 죄송합니다. 설문지는 보통 이제 언어로 돼 있죠. 그림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언어로 돼 있는데 언어가 돼 있으면 이제 합리적인 자기 검열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설문지는 보통 이제 많이 받게 되죠. 다양한 인원들을. 그래서 뭐 1번에 보통 뭐 7, 80%가 뭐 3번이 나왔다. 뭐 4번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일반화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언어는 검열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언어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림에 투사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대상이 과연 어떤 걸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척도지는 우리가 쓰게 되겠지만 결국 그 척도지의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설문지에서 신뢰도를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설문지의 신뢰도가 얼만큼 되느냐 결국 이 합리적 이제 이 설문지를 직접 체크하는 피검자가 자기 검열, 합리성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신뢰도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뢰도하고 하나 또 다른 것은 타당도, 타당성.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타당도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설문지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무엇을 볼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내는가. 결국 설문 검사의 목적이 정확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하는 것이 이제 타당성이죠. 타당도는 보통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 신뢰도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 설문지를 우리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검열관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항이 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상담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예, 상담 치료를 받게 되면 결국 언어적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언어의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상반된 이제 비언어적인 도구죠. 비언어적인 소통의 도구라서 이 비언어적인 소통의 도구인 그림은 여기 맨 아까 3번 꿈이나 상징이라고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듯이 뭐가 감소가 된다? 예, 저항이 감소가 된다. 방어 기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 굉장히 희박하게 저항을 작동시킬 수 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저항선이 더 내려올 수도 있다.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파고가 깊게 갈 수가 있다. 결국 저항을 줄여서 갈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 갈등을 확인한다는 건 뭡니까? 이 저장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사실
뭐 정신분석을 이렇게 뭐 10분, 20분 만에 설명을 다 드리고 여러분이 그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어불성설이죠. 예, 이 프로이트도 이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이제 1, 20년, 3, 40년 계속 이렇게 자기의 이론을 정립화 시켰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의식과 무의식을 프로이트가 얘기했는데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고 그리고 의식에서 우리가 억누르는 즉 억압하거나 아니면 해소되지 못한 자신의 욕구가 무의식에 들어가고 그거 결국 비언어적인 그림은 이 저항을 좀 감소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충동이라고 하는 거 여기 나오는데요. 성충동 보통 우리가 이제 리비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 리비도하고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공격 충동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공격 충동. 네, 여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5번인데요. 네, 성충동. 그리고 공격성, 공격 충동. 보통 이제 성 에너지, 공격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성충동은 리비도라고 하고요. 공격 충동은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요걸 이제 충동하고는 좀 달라요. 그 밑에 이제 충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충동은 욕구를 이제 움직이게 하는 이제 드라이브라고 하거든요. 드라이브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충동과 공격 충동, 즉 이제 성에너지와 공격 에너지가 있는데 프로이트는 이제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격을 이제 성적인 욕구나 아니면 성적인 억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이제 고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성충동과 공격 충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삶의 에너지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삶의 에너지. 이 생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결국 이 성충동과 공격충동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인데 이것이 이제 억압을 통해서 고착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거를 승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좋은 쪽으로 이 에너지를 변환시켜야 된다. 변화시켜서 긍정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제 제가 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는 이제 따뜻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재 따뜻합니까? 예, 따뜻하지 않죠. 춥죠. 춥다. 결국 이 춥다라는 것이 이렇게 해로 지금 굉장히 추운데 이 그림으로 비언어적인 그림으로 뭐가 나왔나요? 이제 해가 나왔잖아요. 이게 변신, 위장이라고 얘기했죠. 예, 위장돼서 나오게 된다. 즉 이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춥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저장소에 있는 나의 욕구가 해결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이 저장소에 있는 춥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것으로 이제 변신되고 위장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해로 나온 것은 제가 이제 발현된 의미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춥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잠재된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재된 의미. 그럼 결국 내가 추운 것이 그림에서 이제 해로 나왔는데, 이렇게 변신된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인 거죠. 그죠? 승화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통은 이제 내 속에 감춰준 성충동이나 성에너지나 공격 에너지가 승화돼서 이게 보통 이제 제일 좋게 승화되는 게 이제 예술이라고 하죠.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이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 말은,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가 이제 그림 속에서 아니면 상징에서 아니면 꿈에서 결국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성에너지하고 공격 에너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제 삶의 에너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삶을 이끌어가는 주된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창조적으로 변하면,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한다면 제일 좋다고 했어요. 이것이 성충동과 공격충동이 창조적 에너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된 에너지로 변경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얘기한 에너지인 거죠. 두 가지가. 그럼 결국 우리는 그림에서 아니면 상징에서, 꿈에서 포함되고 있는 성적인 아니면 공격적인, 뭐 이것이 꼭 어떤 성적인 것만 또 보는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과도한 폭력성이나 이런 것으로 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게 성적이네 아니면 이게 공격적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또 숨겨져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변신되거나 위장돼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 공격성이 한 번 더 들어가서 표현이 돼서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상징이나 그림이 굉장히 좀 해석하기가, 이게 그런 거였구나 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림에서 이런 에너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착은 제가 얘기했고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쭉 설명드린 거를 이제 여기에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에 딱 대입하면은 이제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했었는데, 결국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본다면, 이론은 이제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프로이트 관점에서 본다면 결정론으로 보는 거고요. 결정론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격을 세 사람의 구조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꿈과 상징으로 의식과 무의식이 표현된다는 것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성충동과 공격충동, 결국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림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거기 써 있듯이, 네, 다시 제가 적겠습니다. 억압된 것. 제가 이제 빙산 그리면서 제가 얘기했죠. 빙산 그리면서 억압된 것, 저장소에 억압된 것, 무의식에 억압된 것. 억압됐다라고 하는 건 결국 저항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항은 검열관이 벌써 이거는 안 돼!
기제라고 했던 거, 두 번째 방어 기제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빙산이 있는데 과연 여기 가려주고 있는 이 방어 기제는 뭘까? 무엇이 이 사람의 저장소에 있는 것들을 못 올라오게 막고 있는 것일까?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에너지. 성에너지. 그리고 추가해 주세요. 그 밑에다가 추가하는 거 뭐다? 공격 에너지가 꼭 들어가 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대략 이제 이런 성격 구조 이론에 의해서 이제 그림이 쭉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림 제가 하나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거 전에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요거 그림은 개인의 심리적 현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주관적 경험을 드러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의식,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융 분석 심리학도 제가 설명드릴 텐데, 분석 심리학에 의해서도 해석이 되고,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적용이 되고, 프로이트에 의해서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의식은 이제 현재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는 제가 이제 1차 시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무슨 원리?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아니죠. 현실 원리죠. 네, 잘못됐습니다. 네. 현실 원리에 의해서 심리적 현실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심리적 현실. 그 다음에 주관적 경험도 마찬가지죠. 주관적 경험. 결국 이런 것은 다, 주관적 경험은 뭐냐면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전에 나의 심리적으로 고찰됐던 것이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 결국 심리적 현실도 무의식에 지배받고 주관적 경험도 지금 예전에 교착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다 연동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이 결국 이런 필터를 통해서, 이런 허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걸 정리하고, 네, 다시 좀 지웠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여기 이제 조그맣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그림 검사의 여러 가지 종류, KHTP, HTP, 그다음에 KFD, KSD 설명하면서 요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거기 보시면 뭐 심리적 갈등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원망, 그 다음에 자신의 태도, 그 다음에 소망,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쭉 이 안에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제가 이제 1주차에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역동적 진단을 하기 위한 요소들이죠. 그죠? 역동적 진단을 하기 위한 요소. 왜냐면 제가 요 밑에 쭉 내려와서 여기 진단 부분,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치료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이트적으로 그림을 본다라고 하는 거, 이 그림 평가를 본다라는 거, 프로이트적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역동적 진단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밑에 이제 성격적인 측면이라든지 타인과의 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호작용이 나오거든요. 상호작용. 그리고 밑에 이제 가족 내 상호작용 이렇게 봐요. 가족 내 상호작용. 결국 이 상호작용 안에라는 것은 자,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도 세 명이 있죠. 여기 초자아가 있고 자아가 있고 원초어가 있어요. 근데 내 동생 아니면 내 누나 뭐 오빠 이 사람들도 다 뭐가 있어요? 이 사람 똑같이 있는 거죠.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초자아가 있고 자아가 있고 원초어가 있어요. 결국 이 나라는 사람도 자아에 의해서 이 초자아 원초어를 지금 계속 견제하고 있는 것들을 균형을 찾고 있는 거고, 이 동생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 구성원 아버지 엄마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자아하고 초자아하고 원초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동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림에서 또 상호작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2주차 2차 시 여기까지 마치고요. 3차 시 진행하겠습니다.